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세법의 김동수입니다. 자, 오늘 제 10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 시간에 등록면허세의 학습 정리를 하고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00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는 취득세를 배웠죠? 여러분 취득세의 과세권자는 누굽니까?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가 되겠죠. 그러나 오늘 배우는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는 도세와 구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주체 경기도는 경기도가 되겠고요. 서울특별시는 구니까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취득세의 과세 주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록면허세의 과세 주체는 도, 구세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세요. 등록면허세의 과세권자는 도, 구가 과세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도세이면서 구세가 되겠습니다. 시, 군세는 아니겠죠? 그렇죠? 도세와 구세입니다.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도세이면서 서울특별시는 구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기간인데요. 여러분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나 등록면허세는 60일 이내가 없고요. 언제까지입니까?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입니다. 거기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하면 되는데 이때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와, 그렇죠? 등기 등록하는 자와 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허를 받는 자이다. 그러니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을 받는 자, 면허를 받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면허를 받는 자는 시험범위 안 들어가고요. 등기 등록을 하는 자가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가 되겠고요. 여러분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겠죠. 사실상 취득자입니다. 취득물건 소유자, 즉 양수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대의등기 시 납세 의무자는 누굴까? 여러분 민법 시간에 채권자 대의등기 공부하셨죠? 자, 여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을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채무자가 됩니다. 을은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갑이라는 사람은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돈 받을 채권자인데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채무자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한.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이 있는데 본인 채무자가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채권자가 이 갑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갑소유 명의로 등기 등록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을이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받아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채무자 앞으로 미등기 부동산이 등기되는 이것을 채권자 대의등기, 대신 등기를 신청해서 등기한다 해서 채권자 대의등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납세 의무자는 누구냐? 채무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갑소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채권자가 채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법원으로부터 확정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했을 때 납세 의무자는 누가 된다? 채무자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보시죠. 갑소유 그대로 시험에 나왔습니다.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 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여러분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지요.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때, 갑의 명의로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 바로 갑이 등기 등록을 받기 때문에 갑이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등기 신청은 누가 했나요? 을이 했겠죠.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을이 등기 신청을 했지만 등기 등록을 받는 자는 즉 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은 누굽니까? 채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시험에 출제된 바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이 된 후에 여러분 등기 등록은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 하면 되겠죠. 등기 등록된 이후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등기 등록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등기를 했는데 그 등기 등록이 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어서 등기 등록이 말소되었다 하면 어떻게 될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미 납부한 등록세는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수수료 성격을 띤 조세이기 때문에 등기 등록을 했는데 그 등기 등록한 원인이 무효가 되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또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했던 등록면허세는 환급이 될 수가 없다. 왜? 수수료 성격을 띤 조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적용기준 원칙 나왔습니다. 여러분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세법 규정에 의해서 세액을 산출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겠는데요. 이때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원칙은 언제입니까? 등기 등록자의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여러분 취득세는요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이고요.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되겠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신고가액,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에 의한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도요 외회적으로 시가 표준액으로 하는 경우가 있죠. 신고하지 않았다 미신고, 신고를 했는데 미달하게 신고했다 미달신고, 신고를 했는데 신고가액에 표시가 없었다 신고가액 미표시, 미신고, 미달신고, 미표시는 시가 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증여라든가 기부 등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시 과표, 여러분 증여라든가 기부는 무상승계취득이잖아요. 이러한 무상승계취득일 때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 표준액으로 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줄쳐보세요. 사실상 취득가격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취득세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과표가 되는 경우입니다. 동그라미 쳐보실래요? 거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외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외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부동산 수입은 안 되지만 차량이라든가 기계장비 이런 것들은 선박이라든가 항공기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등기 등록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 다음에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판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여기서 판결문은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은 겁니다. 또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법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법인장부 중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입니다. 그리고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입니다. 거기 공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공매 방법에 의한 취득. 또 하나 공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가액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됐지만 과거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지는 취득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외판법공공입니다. 국외판법공공 이러한 경우는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취득가격이 과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 증축으로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축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존 건물의 연면적을 증가시키거나 층수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증축이 되겠죠. 이때 증축도 보존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과표는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 과세 표준이 되겠습니다. 증축에 소요된 비용이 과세 표준이 된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세 대상별 과세 표준에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자, 과세관청이 정해놓은 시가표준액도 있고요. 뭐 채권 금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실까요?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는 원칙은 등기 등록 당시의 신고가액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게 신고했을 때는 과세시가 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별표하세요. 과세표준이 채권 금액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죠. 채권 금액이 되는 게 거기 나왔네. 가처분, 가압류, 저당권, 경매 신청이 되겠습니다. 가처분. 여러분 가처분과 가압류는 채권자가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즉 보존 처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압류, 가처분이 되겠죠. 민사 집행법에 나오는 용어인데요.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민법 시간에 배우는 근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 금액이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이 되겠죠. 우리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려온다면 은행은 채권 최고액에서 1억 2천, 1억 3천을 설정하게 됩니다. 채권 최고액이 되겠습니다. 근저당권. 그리고 우리가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매 신청. 경매 신청. 이 경매 신청에는 뭐가 있느냐? 의무경매라든가 강제경매가 있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는 경매가 의무경매가 되겠고, 일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해가지고 본압류 이행으로 법원으로부터 판결에 의해서 집행권원에 의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매 신청은 과표가 채권 금액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세요. 가처분, 가압류, 저당권, 그리고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이 되겠고요. 여기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과표입니다. 가등기는 예비등기죠. 가등기 했다가 이제 본등기를 이행하게 되는데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거기 말소 등기할 때 말에다 동그라미 주세요. 말소 등기할 때 말,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지, 토지 합필 등기할 때 합, 건축물 구조물 변경 등기할 때 구, 동그라미 치세요. 말, 지, 합구. 말소 등기할 때 말, 지목 변경 등기할 때 지, 토지의 합병 등기할 때 합, 건축물 구 동그라미, 건축물 구조물 변경 등기할 때 구, 말지 합구입니다. 말소 등기, 지목 변경 등기, 토지의 합병 등기, 건물의 구조물 변경 등기는
건수로 한다. 건수. 한 건당 얼마입니까? 등록면허세는 한 건당 말소 등기할 때 6,000원이 되겠죠. 그러나 6,000원 낼 때 지방교육세 20% 내니까 7,2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권 설정 및 이전에 관한 등기. 여러분 지역권 설정일 때 과표는 뭐가 될까요? 요역지가액이 되겠습니다. 요역지가액. 여러분 요역지라고 하는 것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되겠죠. 요역지. 지역권은 뭐가 된다고요? 요역지입니다. 요역지는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요역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과표가 채권금액으로 되는 것은 무엇인가? 조금 전에 했던 저당권이라든가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은 채권금액이고, 그러나 주의할 건 나왔네요.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 되겠습니다. 가등기는 과표가 뭐가 된다고요? 부동산가액이 되겠고요. 소유권 보존등기의 등록면허세의 세율. 여러분 최초로 등기하는 것이 보존등기죠. 주로 원시 취득할 때 등기하는 것이 보존등기입니다. 그러면 등록면허세의 보존등기는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취득세 배울 때 원시 취득은 1000분의 28이잖아요. 그게 원래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합쳐서 원시 취득이 1000분의 28인데, 만약에 취득세는 내고 보존등기를 따로 못했다면 등록면허세는 1000분의 8을 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여러분들이 토지를 사가지고 건물을 졌다면 보존등기 한다면 1000분의 28이 되겠는데, 이건 순수한 등록면허세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그 다음에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여러분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매매라든가 교환, 대가성이 있는 거지요.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 세율은 1000분의 2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얼마? 1000분의 8이 있고 15가 있는데요. 여기 무상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승계 등록면허세에서 무상승계 취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상승계 취득일 때 상속이냐 증여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증여시는 1000분의 15입니다. 증여시는 1000분의 15가 되고요. 상속시는 1000분의 8이 됩니다. 부상승계 취득시 상속시는 1000분의 8, 증여시는 1000분의 15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소액 징수 면제는 얼마일까? 여러분 소액 징수 면제는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은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일 때는 징수하지 아니하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있는데요. 등록면허세는 없습니다.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없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액이 6,000원 미만일 때는 그 세액을 6,000원으로 한다. 받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받겠다는 겁니다. 6,000원 미만일 때도 6,000원을 징수하겠다. 결과적으로 등록면허세는 소액 징수 면제 제도가 없습니다. 6,000원으로 한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탄력세율의 적용 범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하여, 조례라는 것은 지방의회가 제정한 법규를 조례라고 합니다. 등록면허세 세율을 부동산 등기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탄력세율이 되겠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 안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합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될까?
차등 비례세율과 정액세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면허세의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과 차등을 두고 있죠. 1000분의 15, 1000분의 8, 1000분의 20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고, 그리고 말소 등기할 때는 6,000원 한 건당 6,000원이기 때문에 정액세라고 합니다. 정액세. 일정액으로 표시한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정액세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등기 등록 종별에 따라서 세율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세율이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하다. 등기 등록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과 정액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다양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 자동차 등록의 납세지, 항공기 등록과 특허권 등록의 납세지 비교를 한번 해봐라. 여러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등록지, 주소지, 소재지입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거기 부동산 등기는 어디입니까?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등기는 부동산 소재지. 자동차 등록은 자동차 관리법 규정에 의한 등록지입니다. 자동차는 등록지가 되겠고, 항공기 등록은 정치장 소재지입니다. 항공기 등록은 정치장 소재지. 그리고 특허권 등록, 디자인권, 실용신앙권 이런 것들은 등록권자의 어디입니까? 주소지입니다. 주소지. 자, 세 가지입니다. 근데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어디라고요? 소재지입니다. 소재지.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등록지. 나머지는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1번이 주로 잘 나오죠. 등록면허세의 부동산 등기의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 부동산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저작 인적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의 납세지는 어디가 될까? 주소지입니다. 저작 인적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의 어디? 주소지가 되겠습니다. 주소지. 그 다음에 등기 등록을 했어요. 등기 등록한 이후에 중과세 대상이 되거나 등기 등록한 이후에 중과세가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 후 추징 대상이 되었다. 그렇죠? 등기 등록한 이후에 중과세가 되거나 비과세를 받거나 감면받은 후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 등록면허세 신고 납부 기간 언제일까? 취득세처럼 똑같습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30일 이내요. 그러니까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받았다가 면제 받았다가 또 추징 대상이 되었다. 등기 등록한 이후에 중과세가 되었다면 사유 발생일로부터 며칠이요? 30일 이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에서 관련된 부가세는 어느 세목들이 있는가? 여러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때는 지방교육세 20%가 붙습니다. 그러나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을 때는 감면세액의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붙습니다. 거기 나왔죠?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의 20%의 지방교육세가 부과되고,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에는 20%의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록면허세의 비과세는 어느 것들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두 가지가 나왔고요. 2번에는 네 가지가 나왔는데, 1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합, 외국정부, 한국에 주선하고 있는 주한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받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국가 등이 받는 것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에 대해서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의 등록 또는 면허는 부과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대 국가에 가서 등기 등록하는데 또 면허를 하는데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우리도 과세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쓰세요. 상호주의입니다. 상호주의. 상호주의 원칙이죠. 2번입니다.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 또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회사를 정리합니다. 또는 특별정산에 관하여 출처요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록입니다. 법원 촉탁입니다. 법원 후 촉탁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으로 보내는 거 촉탁이죠. 법원 후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 행정구역 변경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또는 지적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 단위의 변경, 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등록함으로써 주소라든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 단위 등의 단순한 출처요 표시 변경, 회복 또는 경정을 하는데 등기 등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3번은 2번은요 행정기관이 변경되거나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착오로 인하여 등기 등록할 때는 이런 것들은 규칙사유가 국가기관에 있기 때문에 비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 밖의 지목이 출처요 묘지인 토지입니다. 묘지인 토지입니다. 묘토라고 하죠. 묘지인 토지 등 묘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되는데요.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등기 등록한다.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면허의 단순한 표시 변경 등 등록면허세 과세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면허 4번 같은 경우는 면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거의 나오지 않고요. 법원 촉탁으로 인한 등기 등록, 또 행정구역이 변경으로 인한 등기 등록, 담당 공무원 착오로 인한 등기 등록, 또 지목이 묘지인 토지,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해서만 말합니다. 지적공부에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를 말한다. 그리고 1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 등기 등록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그러나 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상대 국가에 가서 등기 등록하는데 상대 국가가 과세하면 우리도 뭐 하겠다? 과세하겠다. 이런 것들이 등록 면허세의 비과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은요,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고 되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60일이 아닙니다.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가 되겠고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란 등기 등록 신청서 접수일까지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만 등기 등록한 후에 중과세가 되었다. 또 등기 등록이 비과세가 되거나 면제받거나 감면되었다가 다시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라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세표준 채권 금액이 과표가 되는 건 뭐였죠?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경매신청은 채권 금액이 되겠고요.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 과표가 됩니다. 그리고 요역지가 되는 건 뭐지요? 지역권은 요역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지상권은 부동산가액이 되겠죠. 그리고 가등기도 부동산가액이 되겠고요. 부동산가액이 되는 것은 소유권, 가등기 이런 것들이 지상권, 또 소유권, 가등기는
부동산가액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제풀이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